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최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는 소식 모두 들으셨을 텐데요. 이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중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며 무력으로 빠르게 진압이 될지 아니면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 전쟁이 글로벌 상황으로 발전하면 미국 재무부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투자자로서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 특히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할 때 주로 두 가지 일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 통화평가 절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탈달러화에서도 볼 수 있듯 미국 달러를 포기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이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달러 공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시국가 혹은 주변 국가들은 국경 내에서 자국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 통제를 시행하는데요. 이러한 통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외화를 자국 통화로 자동 변환하거나 자국민에게 불리한 환율로만 환전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그 말인즉 돈을 금, 비트코인 및 기타 유사한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글로벌 분쟁의 증가라는 어려운 상황과 최근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분쟁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지정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에서 러시아의 행보가 이란이 중동에서 수십 년간 지속해온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외교 정책을 더욱더 장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미국 정부는 또 다른 전쟁에 초대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명백히 기회주의적으로 보이죠. 현재 미국 정부는 수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새로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증가하고 미국의 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석유 매장량의 대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란의 압력이 고도화되기 시작하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나토의 큰 패배가 되고 있고 중동의 새로운 전선은 미국의 쇠퇴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와 서방 파트너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될 텐데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들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파트너들, 즉 중국과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작년 9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포로 교환 협상의 일환으로 6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자산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도 중간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었었죠. 게다가 이 협상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는 많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입법부 선거는 현재 상황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들 아시듯 미국은 적극적인 군사개입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미국 선거에서는 외교 정책이 주요 논쟁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 간의 잠재적인 시나리오인 마이크로 전자제품 공급망의 혼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도 배제할 수 없는 세계적인 주요 이슈이기도 합니다. 현재 모든 재앙적인 시나리오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더욱더 끔찍한데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전투원과 무고한 민간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무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초기 하마스 공격에 대응하는데 약 6시간이 걸리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모든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양측 모두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현재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많은 미디어들이 주로 이스라엘의 피해 상황에 포커스를 두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해 보자면 핍박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곳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반면 강제적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던 원주민 팔레스타인인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고 결국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에 정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립된 지역에서 제한적인 물자와 환경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었지만 불안정한 정세에 경제 활동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가자 지구 전체 실업률이 46.6%, 청년 실업률은 약 70%에 이르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교육시설이나 병원도 충분히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반감으로 만들어진 무력단체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지지율이 62%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땅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과의 분쟁은 지난 7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결국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굉장히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제한된 구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200만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밀집도를 보여주는 싱가포르와 유사한 인구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계속된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특히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 증가와 레바논 헤즈볼라 세력의 군사적 경험에 힘입어서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에 이르게 되었고,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무장 세력의 공격이 결코 정당화되진 않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입니다. 하마스의 선공격에 이스라엘 또한 계속된 공격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가자 지구의 모든 물, 전기, 가스 공급을 차단하며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물, 전기, 가스 공급 등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국 상원 의원들은 이스라엘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하며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던 원조를 이스라엘로 돌리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필수품 공급을 금지하는 행위는 다시 말해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확히 50년 전 1973년 속죄일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속죄일이란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성일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이 시기 동안 한 해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초막절과 속죄일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완전한 휴식을 취하며 금식을 하기도 하고 특정한 의식을 치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1973년 속죄일 전쟁 혹은 4차 중동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에서 대거의 이스라엘군이 휴가를 가거나 제대로 된 전시 상황에 대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해를 본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가적 범위에서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이 시기에 의도적으로 하마스 단체가 성공을 한 것인지 혹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상당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모든 가자지구 민간인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라는 권고를 받고 있지만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은 지금 떠나면 결국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하마스 단체의 이스라엘 공격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쪽의 민간인들의 수많은 희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더 악화되고 있기만 합니다.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켜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일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 국제공항을 폭격하며 가자지구뿐 아니라 주변 아랍 국가에까지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며 더욱더 국제적인 범죄의 분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지 모두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으로나 세계 경제적으로나 모든 시나리오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유형 자산으로 돈을 전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만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시 암호화폐가 상당한 자금 지원으로 사용되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의 활용성이 더 대두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범국제적인 전쟁 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초기 단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달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관련해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